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삼다수 광고 본편이 곧 시작되겠죠? 오늘도 임영웅 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애돌 셀럽 투표를 그동안 참 열심히 해오셨는데요. 영웅시대 방침에 따라서 3월 14일자로 지난주 성적 어마어마했습니다. 최애돌 셀럽의 모든 활동을 영웅시대에서 공식적으로 접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서는 이 앱에서 탈퇴하시고 앱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투표를 계속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탈퇴하시고 앱을 삭제하시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애돌 셀럽의 앱 왼쪽에 이렇게 3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오른쪽 톱니바퀴를 클릭을 하시면 그 앱 삭제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앱을 삭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최애돌 셀럽 투표를 영웅시대에서 그만해야겠다라고 결정하신 이유는요. 기사에도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임영웅 씨의 위상이나 또 시상식에도 지금 현재로 막 도움이 되는 투표가 아니어서 더 중요한 투표에 화력을 모으고자 해서 이제 영웅시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요. 미스터 트롯 이후에 영웅시대가 처음으로 화력을 모으는데 일조했던 투표여서 지금까지 팬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명실공히 최고의 탑스타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 투표들에 더 집중하고자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씨를 사랑해서 투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표를 하셔도 아티스트 임영웅 씨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좋지 않은 곳에 이용되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투표를 그만하시고 앱을 삭제하시고 임영웅 씨를 위해서 좀 더 중요한 투표에 화력을 모아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가 출연하는 영상마다 기록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출연한 하나은행의 광고 영상이 4주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하나TV에서 2월 23일 날 공개를 했으니까요. 16일 기준으로 24일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15초 분량의 영상이고요. 임영웅 씨의 음악에 집중하는 모습이 노래 무지개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지고요. 임영웅 씨의 내레이션이 귀를 사로잡는 그런 광고 영상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클릭하시고 또 영상이 예쁘다 보니까 많이 보시면서 1000만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광고계에서 이런 일이 흔치 않을 텐데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최근에 광고 모델이 바뀐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를 모아서 종합 기사를 쓸 때에도 임영웅 씨의 이야기가 제일 앞에 탑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만큼 주목도도 높고 또 광고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임영웅 씨 대단합니다. 하나은행이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은행 브랜드 평판 2024년 3월에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요. 1위가 하나은행, 2위가 신한은행, 3위가 KB국민은행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3월에 은행 브랜드 평판 1위를 하나은행이 기록하게 된 건데 링크 분석에 지원하다, 돌파하다, 대출하다가 높게 나왔고요. 키워드 분석에 임영웅 씨, K리그 소상공인이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87.05%가 긍정 비율로 분석이 됐고요. 하나은행이 계속 1등이 아니었네요. 이게 임영웅 씨 힘인 게 증명이 됐던 게 2024년 2월 19일에 나온 브랜드 평판은 하나은행이 3등이에요. 그리고 2024년 1월 달에는 4등, 작년이죠. 2023년 12월에는 3등, 2023년 11월에는 4등. 계속 1등을 한 적이 없었는데 임영웅 씨가 출연한 광고가 나갔을 뿐인데 은행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야, 영웅시대와 아티스트 임영웅 씨의 놀라운 힘입니다. 1000만 뷰를 돌파한 건 하나은행 광고 영상뿐만 아니라 두올다이 음원 영상도 79번째 1000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9일 날 공개가 됐었죠. 10월 8일 날 뮤직비디오 공개했던 날에 두근두근함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3월 17일 조회수 1000만 뷰를 넘어섰고요. 임영웅 씨 노래 중에서 1000만 뷰 영상 목록에 79번째.
진짜 대단합니다.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두올다이 뮤직비디오는 지난 4일에 78번째 임영웅 씨의 1000만 뷰 영상에 이름을 올렸는데 음원 영상까지 1000만 뷰를 달성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음원 차트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제주 삼다수의 공식몰이 삼다 스토어인데요. 제주 삼다수가 첫 구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난 금요일부터 3월 15일부터 3월 22일 금요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첫 번째 구매를 하시면 2리터 한 팩 6개를 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네요. 삼다수 스토어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4팩 이상을 주문하시면 2리터짜리 한 팩이 0원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삼다수 스토어에 신규 가입만 해도 신규 회원 할인이 3,000원, 그 다음에 기존 회원이 소문 내기를 해도 쿠폰을 또 받으실 수 있으니까 삼다수 스토어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소천사님은 삼다수를 구매하셔서 다른 분에게 선물을 하셨대요. 물 안 먹는 집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3시간 만에 배송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빨리 배달이 되나? 그래서 급하게 필요하셔도 삼다수를 구매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임영웅 씨 등신대와 광고 인쇄물들이 지금 많이 배포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소천사님이 하나로마트 경기도 쪽에 있는 매장에 방문을 하셨더니 삼다수가 이렇게 쌓여 있고요. 거기 앞에 임영웅 씨 등신대가 아주 예쁘게 있더라고요. 기왕이면 등신대가 있는 곳에 가셔서 구매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로마트에는 임영웅 씨 등신대가 등장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순차적으로 광고물들은 입고가 될 것 같고요. 인쇄 광고물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봤는데 등신대는 등장했지만 하나로마트에는 인쇄물을 나눠주지는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사진을 찍을까 잠깐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혼자 가셔서 사진 찍기는 조금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등신대가 있는데도 같이 사진을 찍어주고 찍을 분이 같이 가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영상에서 임영웅 씨의 제주 삼다수 광고에 특히나 제주 자치도민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살짝 드렸었죠. 그래서 제주 KBS에서 스트레이트 뉴스로, 그러니까 팩트를 이렇게 탁탁탁 넣어가지고 하는 뉴스로 다뤘었는데요.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제주 한라일보에서도 임영웅 씨가 그 제주 삼다수의 모델이 됐다는 사실을 이렇게 꽤 크게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삼다수 모델이 됐다는 게 전국적인 이슈이기도 하지만 제주개발공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잖아요, 삼다수가. 제주도에서는 좀 다른 느낌으로 임영웅 씨의 삼다수 모델 발탁을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 한라일보와 제주 매일신문에 임영웅 씨 삼다수 모델 발탁 이슈가 실렸는데 뿌듯하기도 하고, 이런 게 진짜 선한 영향력 아닐까.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그런 면에서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국경제 기사 중에서 돈 많이 들어 안 된다더니 임영웅 아이유 꿈의 무대에 뜬다라고 하는 연개소문 칼럼이 떴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연개소문, 연예계 소문과 이슈 집중 분석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만든 코너 제목인데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K-팝 공연의 문을 열었습니다. 5월 25일과 26일에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공연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단독 콘서트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6만 6천석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긴 하지만 콘서트 무대를 설치하면 객석은 4만 석 이상 정도 될 규모이고요. 지금 주경기장에 리모델링이 들어간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 제일 큰 공연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공연장이 지금 서울 월드컵 경기장인데요. 이곳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 가수를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선 4만 명 이상의 관객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도 있지만 잔디 관리 때문에 대관을 잘 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K-팝 콘서트 했을 때도 잔디 훼손의 우려 때문에 축구 팬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대관 허가의 기준을 보면 1순위는 국가대표팀 출전하는 경기, FC 서울의 경기가 1순위고요. 2순위가 아시아 경기대회 결승, 외국 유명팀 초청 경기, 공공행사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는 가장 마지막 순위에 든다고 하는데요. 5만 명 동원할 수 있는 곳이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인데 지금 못 쓰고요. 2만 명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고척돔 같은 경우는
야구 경기가 있으니까 쉽게 대관할 일정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15,000명 수용할 수 있는 K스포돔이 그야말로 포화가 됐고 회차를 늘려서 2주간 공연을 했잖아요.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그래서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들이 한국에서 공연할 공연장이 없어서 못 온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는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K-팝의 영향력이 커지고 팝스타들과 협업하는 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프라는 그 산업을 못 따라간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습니다. 대형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 짓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새로 지어도 돔급 같은 경우는 5만 석, 그리고 스타디움급 같은 경우는 7만 석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 7만 석의 관객을 모을 수 있는 아티스트가 얼마나 자주 공연을 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런 아티스트가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 의문이 남으니까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크게 지었는데 계속 비워둘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자주 활용하는 방식들이 남아있을 텐데 문제는 이 잔디 훼손을 막아야 된다라는 문제가 남는 거죠. 근데 해외의 경우에는 행사를 진행할 때 잔디를 경기장 지하로 내리는 관리 시스템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잔디가 훼손되는 걸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잔디를 2021년에 10억을 들어서 깔았는데 굉장히 공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공연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공연계와 스포츠계가 상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은 여기서 공연을 하는 기획사들은 잔디 훼손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무대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과정에도 잔디가 훼손될 수 있으니까 관리가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지고요. 이 준비하면서 대관하는 측과 공연을 준비하는 측이 얼굴 붉히는 일도 종종 발생을 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대관을 진행하는 쪽에서는 공연보다는 잔디를 관리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마찰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공연 예산에 잔디 복구비가 편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원래 실내 공연장에서 할 때는 이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공연을 하게 되면 실내 구장에서 들어가지 않는 잔디 관리비가 공연 예산에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시축 경기 가보셨을 때를 기억하시면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음향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돔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야외에 있으니까 실내 공연장보다 아마 음향 디자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우선은 음향 보강이 많이 있어야 될 것이고 넓은 공간에서 관객들이 콘서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려면 제가 볼 때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무대를 야외이기 때문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효과나 다채로운 무대 세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재미 하나 보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신경도 많이 쓰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공연을 할 때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공연 회의를 할 때도 이 잔디와 관련된 얘기가 빠질 수가 없고 그리고 무대도 관객들이 왔을 때 즐거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가 꿈만 같은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대가 된다고 했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콘서트, 이걸 감안하고 임영웅 씨가 무대를 올려주게 될 텐데요. 4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으는 건 아티스트 임영웅 씨에게 이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건 이번에 많이 알게 됐는데요. 5월 25일과 26일 이 난관을 극복하고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선사할 꿈의 무대에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즐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